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21일 밤 9시입니다. 오늘 제가 이런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의사에 대한 철학적, 존재론적 고찰. 태어날 때, 아플 때, 죽을 때 곁에 있는 사람. 이런 제목의 영상을 올렸더니 좋은 글이 댓글 형식으로 많이 붙었습니다. 그 가운데 두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제 추천인데, 한 글은 이 의사가 쓴 게 분명하고, 또 다른 글은 지급 군인이 쓴 게 아닌가, 또는 지급 군인 출신이 쓴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의사와 군인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쪽은 칼을 들고 한쪽은 총을 들고 국민과 생명을 지킵니다. 그리고 무조건 의사와 국민은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서 지금 의사들을 국민들이 미워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또 야당은 여러 가지 이 정책이나 운동을 통해서 군인, 특히 장교들을 미워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인과 의사를 미워하면은 그 나라가, 그 국민이 온전하겠습니까? 우선 AA라는 필명을 남기신 분의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낙수의사입니다. 외과 전문의입니다. 전공이 아닙니다. 그동안 사람 살리는 수술을 하고 살았습니다. 운 좋게 적당히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학창 시절에는 공부만 하면 되었고, 공부만 했더니 어쩌다 보니 의대를 진학했고, 의대에서도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쫓아다니다가 실습 때 외과 의사들이 너무 멋있어서 쭉 외과 의사로 살아왔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의대 시절에도 저는 소위 말하는 범생이었고 성적도 상위권이었는데, 그냥 내 손에 삼도천 건너는 사람 멱살 잡아 끌어올리고 살려내고 걸어서 퇴원하고, 그냥 그게 뿌듯하고 재미가 있어서 스스로 이 길을 선택한 거지, 경쟁에 밀려서 도태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 길로 들어온 적이 없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저는 낙수의사, 즉 낙오된 인간이 되어 있었군요. 2020년 무렵부터 이 말이 나오면서 환멸감을 느끼고 있던 차에 소위 보수라는 사람들이 이러고 있는 걸 보니 그냥 헛웃음만 나옵니다. 아직 자식들이 너무 어린 암 환자들, 면회 오는 미성년자 자식들을 보면서 저 환자는 앞으로 얼마 못 살 텐데 저 어린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느끼는 무력감. 수술만 하면 살릴 자신이 있는데 경제적 이유로 혹은 부자관계가 안 좋다는 이유로 복막염 수술을 거부하는 자식 보호자들 보면서 느끼는 분노와 허탈감. 교통사고로 복강 내 다발성 장기 파열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수술방 데려갔지만 이미 산산조각 난 소장 보며 수술을 해도 살 수 없음을 보고 다시 나와서 설명하면은 울부짖는 엄마들. 환자는 고작 7살이었는데 많은 환자들을 살려내기도 했고 살려내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살려낸 환자들은 사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놓친 환자들은 10년이 지나도 얼굴, 이름 모든 게 뇌리에 박혀서 안 지워집니다. 최근에는 워낙 소송이 많아서 아예 병원 차원에서 위험한 환자는 받지 말라는 지침 때문에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지만, 그 와중에 내 인생이 나고자라고 이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들이 낙인 찍으니까 허탈하네요. 주변을 돌아보니 저 나이면은 본인 전공에서 한창 전성기를 구가할 나이인데 지금까지의 전공을 버리고 미국으로 다들 넘어가고 있네요. 쓸데없는 길이 길어졌네요.
제가 예전에 병원 실습 돌 때, 그리고 한창 청춘을 병원에서 불태우던 전공의 시절 같던 생각들을 이런 유튜브 채널에서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들으니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시길 바랍니다. 의료 붕괴는 일어날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이미 비가역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이미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다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분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시에 기지를 지을 때도 지휘부 막사보다 의무실 막사를 먼저 짓습니다. 공사 중에 다쳐도 치료를 지휘부가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적군이라도 의료진이나 병원은 공격 안 합니다. 혹여 포로가 되어 신세질 일이 있을 수가 있었죠. 실수로 적군의 병원을 오폭해도 국제뉴스로 전 세계에서 비난받고 전후에 전범 처리되는데 자국 의료진을, 그것도 어린 전공의를 공격하는 일은 히틀러나 김일성도 하지 않을 무식한 범죄 행위입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이 글은 윤석열 대통령의 단순 무식한 의료 정책을 따르는 공무원들이 깊이 새겨야 할 경고입니다. 전시에 기지를 지을 때도 지휘부 막사보다 의무실 막사를 먼저 짓습니다. 공사 중에 다쳐도 치료를 지휘부가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적군이라도 의료진이나 병원은 공격 안 합니다. 혹여 포로가 되어 신세질 일이 있을 수 있었죠. 실수로 적군의 병원을 오폭해도 국제뉴스로 전 세계에서 비난받고 전후에 전범으로 처리되는데 자국 의료진을, 그것도 어린 전공의를 공격하는 일은 히틀러나 김일성도 하지 않을 무식한 범죄 행위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21일 오전 11시 50분입니다. 8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의료 대란에서 의사가 이긴다, 대통령이 이긴다, 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그 결과는 결국 국민들이 이기고 생명이 이기는 쪽으로 나야 합니다. 이렇게 온 나라가 쑥대밭처럼 되고 아프면 죽는다, 다치면 어떻게 하나 라는 공포감이 확산되는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온고집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수습은 되어야 하고 될 겁니다. 근데 그 수습의 결과가 2월 6일 이전보다 후퇴하면 안 되죠. 이렇게 시끄럽게 뭐 치고받고 했는데 그 결과가 좋은 방향으로 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민주주의가 참 희한한 게 대충 그런 결론이 나는 수가 많아요. 이게 민주주의 장점입니다. 독재는 문제를 덮어두다가 왕창 한꺼번에 망하지만은 민주주의는 문제를 노출시켜서 이렇게 용호 상박으로 싸우다가 결론이 좋게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실수를 이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제가 보는 것은 이번 이 사태를 통해서 국민들이 의사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 의료라는 게 뭐냐 하는 데 대한 본질적인 어떤 깨달음이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의사를 좋게 보든 나쁘게 보든 이 의사와 치료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상당히 비판적 시각으로 보니까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의사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하는 바입니다. 의사는 사람 생명이 태어날 때, 아플 때,
죽을 때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습관적으로도 인간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에는 모든 윤리도덕의 출발점입니다. 의사는 척은지심을 가진 인술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바로 생명이 고통받는 현장의 이섬으로입니다. 의사는 개개 생명의 존엄성을 체득한 사람들이므로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면 보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의 핵심적 가치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의사는 칼을 든 사람입니다. 의사와 환자는 그래서 서로 존중해야 서로가 좋습니다. 칼을 든 의사와 총을 든 군인은 대체불능의 직종입니다. 전쟁을 하든지 의료 정책을 펴든지 우선적으로 군인과 의사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군인이 모두 반대하는 전략으로 이길 수 없듯이 의사들 전부가 반대하는 정책으로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의료정책 수립엔 의사들이 과반수의 발언권을 가져야 합니다. 문명국가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군인들처럼 말입니다. 즉 전쟁을 꾸미고 또 전쟁을 막는 일을 하는데 군인들 의견 싹 무시해버리고 군인들 의견을 소수 의견으로 놓고 집행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공무원이 의사들에게 명령하는 것은 민간인이 군인들에게 명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원천무효입니다. 군인과 의사들을 탄압하는 것은 국민과 생명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전공의 수련과 의대 교육이 중단된 것은 전쟁 중에 장교 양성기관이 문을 닫은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쟁에서 지는 것이고 떼죽음은 시간 문제죠. 변호사가 없어도 기자가 없어도 관리가 없어도 정치인이 없어도 심지어 군인이 없어도 생명 유지에는 당장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즉 의사가 가장 소중한 직업이란 이야기입니다. 가장 존중해야 할 직업이란 이야기죠. 의사를 존중하는 것은 나를 생명을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농민도 상공업자도 군인도 종교인도 교사도 학자들도 작당하여 반란, 혁명, 쿠데타, 정변을 일으키지만은 의사들이 그렇게 한 적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습니다. 인명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의사는 최고 수준의 과학자입니다. 기술과 과학 발전의 궁극적 목표는 인간의 생명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사 탄압은 반드시 과학 붕괴나 두뇌 유출로 진행됩니다. 지금 이게 한국에서 진행 중입니다. 역사상 의사들을 조직적으로 탄압한 독재자는 스탈린뿐입니다. 그래서 소련이 잘 됐습니까? 따라서 국가가 의사들을 탄압하고 국민들이 의사를 미워하는 것은 자해, 자폭, 자살행위입니다. 의사와 국민을 이간질 시키는 것은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인륜이 아니라 천륜을 어기는 일입니다. 요 문장은 조갑제 닷컴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해 주시고 댓글을 통해서 많은 의견 보내주시면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21일 오전 11시 50분입니다. 8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의료 대란에서 의사가 이긴다, 대통령이 이긴다, 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그 결과는 결국 국민들이 이기고
생명이 이기는 쪽으로 나야 합니다. 이렇게 온 나라가 쑥대밭처럼 되고 아프면 죽는다, 다치면 어떻게 하나 라는 공포감이 확산되는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온고집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수습은 되어야 하고 될 겁니다. 근데 그 수습의 결과가 2월 6일 이전보다 후퇴하면 안 되죠. 이렇게 시끄럽게 뭐 치고받고 했는데 그 결과가 좋은 방향으로 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민주주의가 참 희한한 게 대충 그런 결론이 나는 수가 많아요. 이게 민주주의 장점입니다. 독재는 문제를 덮어두다가 왕창 한꺼번에 망하지만은 민주주의는 문제를 노출시켜서 이렇게 용호 상박으로 싸우다가 결론이 좋게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실수를 이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제가 보는 것은 이번 이 사태를 통해서 국민들이 의사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 의료라는 게 뭐냐 하는 데 대한 본질적인 어떤 깨달음이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의사를 좋게 보든 나쁘게 보든 이 의사와 치료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상당히 비판적 시각으로 보니까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의사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하는 바입니다. 의사는 사람 생명이 태어날 때, 아플 때, 죽을 때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습관적으로도 인간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에는 모든 윤리도덕의 출발점입니다. 의사는 척은지심을 가진 인술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바로 생명이 고통받는 현장의 이섬으로입니다. 의사는 개개 생명의 존엄성을 체득한 사람들이므로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면 보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의 핵심적 가치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의사는 칼을 든 사람입니다. 의사와 환자는 그래서 서로 존중해야 서로가 좋습니다. 칼을 든 의사와 총을 든 군인은 대체불능의 직종입니다. 전쟁을 하든지 의료 정책을 펴든지 우선적으로 군인과 의사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군인이 모두 반대하는 전략으로 이길 수 없듯이 의사들 전부가 반대하는 정책으로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의료정책 수립엔 의사들이 과반수의 발언권을 가져야 합니다. 문명국가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군인들처럼 말입니다. 즉 전쟁을 꾸미고 또 전쟁을 막는 일을 하는데 군인들 의견 싹 무시해버리고 군인들 의견을 소수 의견으로 놓고 집행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공무원이 의사들에게 명령하는 것은 민간인이 군인들에게 명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원천무효입니다. 군인과 의사들을 탄압하는 것은 국민과 생명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전공의 수련과 의대 교육이 중단된 것은 전쟁 중에 장교 양성기관이 문을 닫은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쟁에서 지는 것이고 떼죽음은 시간 문제죠. 변호사가 없어도, 기자가 없어도, 관리가 없어도, 정치인이 없어도, 심지어 군인이 없어도 생명 유지에는 당장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즉 의사가 가장 소중한 직업이란 이야기입니다. 가장 존중해야 할 직업이란 이야기죠. 의사를 존중하는 것은 나를, 생명을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농민도, 상공업자도, 군인도, 종교인도, 교사도, 학자들도 작당하여
반란, 혁명, 쿠데타, 정변을 일으키지만은 의사들이 그렇게 한 적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습니다. 인명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의사는 최고 수준의 과학자입니다. 기술과 과학 발전의 궁극적 목표는 인간의 생명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사 탄압은 반드시 과학 붕괴나 두뇌 유출로 진행됩니다. 지금 이게 한국에서 진행 중입니다. 역사상 의사들을 조직적으로 탄압한 독재자는 스탈린뿐입니다. 그래서 소련이 잘 됐습니까? 따라서 국가가 의사들을 탄압하고 국민들이 의사를 미워하는 것은 자해, 자폭, 자살행위입니다. 의사와 국민을 이간질시키는 것은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인륜이 아니라 천륜을 어기는 일입니다. 요 문장은 조갑제닷컴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해 주시고 댓글을 통해서 많은 의견 보내주시면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